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저는 불금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골랐기 때문에 저한테 좀 기본적인 질문을 좀 해주시죠. 어떤 책을 골랐냐 이런 거. 제가 질문. 해주세요 그러면.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음에 힘드니까. 아니 근데 저희 사실 네. 편집을 믿고 말하면 네. 저희 사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이 방향을 잘 모르겠으니까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기본 질문. 네, 알겠습니다. 무슨 책을 골랐나요? 이거 운 띄워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네. 그렇게 아직 질문을 많이 지어드리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네. 좋네요. 네. 네, 그럼 오늘은 불건 PD님이 고르신 책으로 네.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무슨 물어봐 책을 주세요. 고르셨나요? 네,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책을 골라서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그 4인 체제가 약간 해체되고 한 거의 몇 개월 동안 인터뷰만 제가 그냥 그쵸. 쭉 해왔다가 그때 놀랬어요. 네. 왜요? 아니 인터뷰가 쉬운 작업이 아닌데 네. 인터뷰를 계속 하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런 것까지 막 겹치면서 우리가 하여튼 저희가 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오랜만에 책을 그럼 딱 골라보셨겠네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책 골라서 하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게 더 쉬워요. 네. 다른 방식으로. 이건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데 오늘 제가 고른 책이 말이 맞네. 기대가 엄청 커지래요. 그런 게 아닌데. 예, 그 허지웅 작가가 쓴 요즘 많은 분들이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살고 싶다는 농담. 네. 이라는 에세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허지웅 하시면 혹시 뭐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분의 인스타가 재밌어가지고 저랑 친한 분이 허지웅 씨 팬이어가지고 네. 종종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인스타를? 인스타 허지웅의 글 중에서 가끔 이제 정치 얘기하는 거라 종교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가져오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네. 허지웅 쇼라고 라디오를 이분이 또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신 글들은 허지웅 쇼의 오프닝 멘트일 거예요. 그게. 그래요? 네. 그 요즘 방역과 뭐 네, 교회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막 쓴 거 보신 네. 거죠? 그게 그 SBS에서 11시에 하는 103.5에서 허지웅 쇼 오프닝을 자기가 직접 써요. 오프닝을 직접 써요? 네네네. 어쨌든 본인도 작가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알았고 옛날에 영화 그쵸. 평론 같은 거 종종 봤었고요. 뭐 네네. 엄청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제가 들은 소식은 이제 암투병 관련돼서 네네네네. 이제 글 그때 좀 쓰고 이랬던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게 마녀사냥이라는. 마녀사냥. 네. 네. 근데 전 마녀사냥 다른 분이 떠올라가지고. 누구요? 신동엽? 네. 곽정은? 네, 그렇지. 곽정은 씨가 이제 곽정은 씨 너무 지금도 유튜브 제가 즐겨 보고 있어가지고. 그분 유튜브도 하세요? 네네네. 하긴 요즘은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좀. 맞아. 네, 그래서. 그분도 말 진짜 잘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막 이혼 막 이런 것도 다루시는데. 원래 이제 연애 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네네. 요즘은 약간 더 리얼 현실판 그래서 하는데 너무 좋고 댓글이 곽정은 씨 책 한번 나중에 해도 재밌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녀사냥에 나왔던 사람들 책들 이렇게 해서. 또 있나? 또 있나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신동엽. 네, 아무튼. 네,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그 마녀사냥의 그쵸. 허지웅을 많이 봤을 텐데 작가로서의 허지웅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작가로서의 허지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뭐 제가 평가할 게 있겠습니까만은 전작이었던 뭐였지 제목이? 버티는 삶에 관하여인가? 이분 제목이 대체로 좀 약간 이분만한 분위기가 있어요. 예뻐서 길어요. 맞네요. 버티는 삶에 관하여. 이게 아마 2000 버티는 삶에 네, 좀 전에 나왔고. 언제 나왔다고요? 2000. 꽤 됐어요 이 책은.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그 다음 책?
아예 그러면 제가 조금 소개를 할까요 그러면? 네, 그것도 좋습니다. 자, 허지웅 작가는요, 그 영화 기자로 먼저 그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필름 입점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인이 모르시는구나, 그죠? 필름 2.0? 신의 21?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역시 다르다. 젊은 분이라 신의 좋다, 21. 좋다. 필름 2.0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그 신의 21가 사실 그 거의 자웅을 겨뤘던 주간지 영화 주간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필름 2.0이거든요. 필름 2.0? 예. 없어졌어요 그거는. 없어졌어요? 네. 신의 21만 지금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또 다시 막 몇 개가 좀 생기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잘 나갈 때는 꽤 신의 21과 쌍벽을 필름 2.0. 네네 그쵸. 필름 2.0의 그 기자로 시작했고 프리미어 GQ에서도 이분이 이제 기자로 일을 하셨고요. 아까 방금 제가 다뤘던 에세이 이제 버티는 삶에 관하여 라는 책 에세이를 냈었고 이 책은 저도 이제 읽어봤고 나의 친애하는 적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소설도 하나 쓰셨어요. 소설도. 네, 개포동 김갑수 씨의 사정. 저 이거 읽어봤는데 오. 네, 별로였습니다. 에세이를 잘 쓰시는 거예요. 약간 난해했어요. 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네. 난해했다기보다는 뭐랄까 스타일이 좀 굉장히 세가지고 저는 좀 근데 저도 잘 안 그려지는 게 네. 저도 종종 그분의 글을 봤을 때 에세이로서는 확실히 강한데 소설로서는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네, 별로였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럼 그래서 에세이도 어려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1960년에서 80년대의 한국 공포 영화를 다룬 망령의 기억이라는 어떤 비평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또 이제 이쪽 그 시대 때 그 한국 공포 영화에 되게 좀 뭐랄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관심, 덕질, 그러니까 뭐 매력? 전문가니까 애착? 어쨌든 기자니까 전문성. 이걸 뭐라고 하는 탁월함? 전문성 뭐 그런 거 그런 게 좀 있어요. 나 그 단어까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7, 80년대요. 네. 근데 그리고 이 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가령 어떤 글이 있냐면 그 이제 몇 년 전에 그 돌아가신 김영애 배우님 아세요? 네네. 아시죠? 네네. 그 이제 대표적으로 뭘 떠올리실 수 있을까? 그 변호인 영화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 송강호 어머님을 아니다 국밥집 어머니 그분이 이제 김영애 배우님이시거든요. 네네. 좀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회고를 글로 한 편을 작성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주연을 맡았던 공포 영화 깊은 밤 갑자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제목도 진짜. 그렇죠. 되게 유명한 영화거든요.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은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영화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그 작가에 대한 약간 리스펙을 하는 그런 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자기 분야잖아요. 그렇죠. 딱 되게 그 특화되어 있네요. 김기영 감독의 한여 아시죠? 한여. 영화. 네네네. 근데 그 영화를 그 7, 80년대 어떤 한국 공포 영화의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그때 당시의 공포 영화는 한여에서부터 출발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 뿌리가 계보에서 이제 깊은 밤 갑자기를 다루고 뭐 김영애 배우의 어떤 위대함 뭐 이런 거를 이제 글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뭔 얘기가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영화 평론에서도 되게 특화된 분야가 있어요. 하여튼 그쵸? 그쪽을 7, 좀 80년대 좋아하는 것 공포. 같아요. 네. 네, 보니까. 저는 그거 봤었어요. 그 허지웅 씨 SNS 계정에서 네. 그 마블 덕질하는 거랑 약간 막 그런 것들. 그렇지. 피규어도 집에 막 있는 거 좀 약간 보고. 그런 쪽도 좋아하시고 이분이 그리고 스타워즈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스타워즈 덕후로 되게 유명하고 마블 덕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보통 스타워즈 좋아하면 네. 마블 뭐 좋아하기 보통은- 마련이죠. 네. 네. 스타워즈는 진짜 이분이 좋아하기로 원래 유명한 분이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뭐죠?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을 이제 진단받고 이것 때문에 항암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항암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 뭐지 앞부분에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를 좀 나름대로 정리한 글이 한 두어 편이 있어요. 항암 때 기억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그 하루가 있었나 봐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암사 체험, 임사 체험을 했다. 야, 임사인가? 임사라고 해요. 암사. 죽음 가까이? 그러니까 약간 죽어서 왜 자기 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임사체험이라 그러잖아요. 루시드 드림? 아닌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네. 임사, 암사. 오늘 단어가 임사체험입니다. 맞죠? 네네네, 임사. 다시 역시 구글이 뛰어납니다. 네, 임사체험. 네. 그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날 밤에 대한 그 고통의 그 기억을 막 되짚으면서 그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지? 제가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읽으면서 허지웅 씨가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한 허지웅 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은 라디오도 다 팟캐스트로 들어볼 수 있잖아요. 지난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 이제 첫 회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첫 회를 들으니까 이제 그 허지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시민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좀 약간 처음엔 날카로워 보이고 맞아요. 세 보이고 근데 말은 잘하고 막 이런 이야기 다 시민들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 책에 대한 어떤 마케팅 포인트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겪고 나서의 허지웅은 그 전의 허지웅과는 뭔가 확실히 다르다. 저도 이제 사실 좀 그런 걸 느꼈고 본인이 더 일부러 자신의 옛날의 그 어떤 날카로움 어떤 그런 요소를 이제는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 아예 그냥 선언을 하더라고요. 선언까지 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딱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일 수밖에 없었겠죠. 굉장히 큰 고통이니까. 네. 어쨌든 그 이후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제 25편의 에세이가 담겨 있고요. 네. 원래 저는 또 허지웅 씨의 글이 전 뭐 좋아하는 편이었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변화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확연하게 느껴지니까. 그게 느껴지죠? 그럼요. 일단 뭐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좀 숙연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몰입되고. 저도 아까 저도 책은 안 읽었다고 얘기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알아서 그럼. 우리가 모든 책을 다 구해서 읽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걸 편집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읽은 것처럼 얘기할게요. 편집점만 좀 잡아줘요. 그럼. 네, 그래서 아까도. 네. 잠깐만. 웃기면 안 되는데. 좀 웃고 하면 돼요. 뭐 어때? 저도 아까 붉은 PD님이 좋아하시는 몇 개 에세이들 뽑아서 읽어봤는데 그냥 문체 자체가 그 더 이상의 날카로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숙연해지게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고통에 대해서 다루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외에도 약간 뭐라 그럴까 글에 있는 태도 이런 것들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자기가 막 고민했던 그런 것들은 뭐랄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달까? 약간 죽음이나 그렇죠. 뭐 그런 걸 경험했는데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또 내가 죽을 것처럼 막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약간 저도 이제 허지웅 씨하고 동년배거든요. 약간 좀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더라도 나이 많다고 막 지금 그런 으스대는 거 이런 건 아닌데 나이 많은 게 뭐 으스댈 거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도 좀 이제 살아보니까 막 그거에 너무 고통에 또는 힘든 거에 너무 몰입을 하면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 고통에 대해서도 그 어떤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그런 게 또 원래 있긴 한데 저는 특히 근데 이제 이런 고통까지 어떤 뭐랄까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난 사람 이후의 사람은 당연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약간 무심함이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삶에 약간 자질구질한 집착이나 욕망에 대해서 그렇죠. 무심해 그거에 대해서 좀 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초연함, 무심해짐 이런 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갑자기 한다고 해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좀 낮아지는 게 좀 살다 보면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제가 모르는 또 어떤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허지웅 작가도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청년이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약간 청년 대학 시절을 좀 어렵게 보냈더라고요. 고시원에서 거의 뭐 고시원에 지내면서 알바 미친 듯이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보니까
그 어떤 옆방에 어떤 아저씨가 먹고 남긴 짜장면 그 양념 저그 예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일화 거기에다가 그 고시원은 밥은 해놓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비벼서. 비벼 먹고 막 이랬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것 같은 그러는데 맛이지. 근데 알고 떠올리지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든 그런 과거도 있고 이제 이런 시간들도 보내고 나니까 너무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몰돼 있는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피력을 해요. 자기 청년 때를 생각하면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떼는 마리아는 아니고. 그 좀 톤이 다를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라떼는 마리아로 가면 좀 재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걸 굳이 자기 걸 끄집어내면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아까 그런 이야기는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거 뭐죠? 이 혈액암 이 질병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저 청년들이 저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조금 약간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내려놓으면 네가 좀 더 편할 수 있고 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고 그 고통에서 오히려 좀 벗어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내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거리두기를 그러니까 난 안 거른데 너는 왜 그래 톤이 아니네요. 그렇죠. 나도 마치 방금 전, 그러니까 이 병을 앓기 전에는 거의 비슷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게 안쓰럽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라떼스러움은 없네요.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네, 정확히 보셨고. 그래서 이제 이 허지웅 작가가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피해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피해 의식. 제가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좀 더 이게 접근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이 25개의 글 중에 이 글의 제목은 악마는 당신을 망치기 위해 피해 의식을 발명했다. 그러니까 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에요? 네. 끝났네요. 제목이 너무 좋다. 너무 감동 먹는데 표정. 그러니까 당장 살 것 같은데요. 제목이 이렇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단락은 이 글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네. 자기 삶이 애틋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이 오해받는다고 생각한다. 사실이다. 누군가에 관한 평가는 정확한 기준과 기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평가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결정된다. 맞다. 정말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누군가는 자신을 향한 평가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그걸 해낸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한다. 반면 누군가는 끝내 평가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과 주변을 파괴한다. 네. 저는 이 첫 번째 문장에 사실 좀 굉장히 동의가 되고 좀 저도 꽂힌 부분인데 자기 삶이 뜻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없다. 근데 이제 이거에 진짜 그 자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너무 피곤하게 해요. 네. 진심이 막 풍겨서 그렇습니까? 네. 네. 순간 찔렸네요. 근데 저도 사실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다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0%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단락의 부분처럼 이 허지웅 작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도 충분히 결점이 있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좀 피하는 사람. 그렇죠. 외면하는 자기 주관하죠. 자기 주관화만 하고.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리고 좀 약간 결국에는 더 불행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네. 라고 얘기를 하죠. 책에서. 네, 뭔가 동의하니까 그쵸. 제가 지금 약간 그쵸. 그렇게 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아무튼. 근데 저는 여기 좀 굉장히 제 약간 삶의 신조하고도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금책바를 전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 기독교 배경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다른 종교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안 해본 종교니까. 저도 안 해봐서. 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기애가 그렇게 강합니다. 너무 애틋해요. 주님과 맨날 연애하고 이렇게. 네. 떠오르는 게 막 생겨서. 아니 물론 이제 그 뭐랄까 개인의 신앙 고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긴 한데 특히 이제 뭐 요즘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극우적인 목소리로 치닫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환멸이 너무 심한 때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기에만 좀 몰두하는 게 좀 많아요, 사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옛날에. 그리고 그게 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 없든 조금만 거리 둬서 보면은 너무 치열하게 사시니까 그러니까 치열하게 상식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다음에 치열하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애초로 보이면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마음이 좀 복잡해지면서도 환멸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의식이라는 게 뭐랄까요? 그 골짜기에 빠져버리면 한번 헤어나오기 되게 힘들잖아요. 마약 사실. 같을걸요? 그니까요. 자기 영민이 그 헤어나왔어. 그렇죠. 진짜 되게 근데 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힘든 건 힘들긴 하죠, 사실. 그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랬을 땐 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전 잘 알겠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걸 잘 알겠는 거예요, 요즘에. 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 사람은 당연히 불행하게 만드는 게 너무 뻔한 게 요즘에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단순히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너에게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휘 안에 뇌 안에 어휘 이렇게 목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그 안에 사람들이 포함되고 존재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라는 단어로 대치돼 버릴 때 이제 괴물이 된다 하는데 참 맞는 표현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우리나라 그러고 우리 집 약간 우리 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게 우리라는 단어를 제일 쉽게 사용을 해놓고서는 잘 들어보면 우리가 도리어 외국의 나보다 더 나 중심으로 간 게 아이러니하죠. 맞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 허지웅 작가의 글을 보면 이것은 잠언인가 격언집 약간 도덕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뭔가를 진짜 어떤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딱 통과하고 난 뒤에 나오는 되게 그런 주옥 같은 말들이 그러네요. 네, 많이 곳곳에 책에 포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분이 또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글들을 또 굉장히 읽는 재미가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워낙 검증됐죠. 그렇죠. 네. 예. 아까 이제 저희 녹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좀 거들먹거리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혹은 텍스트를 가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독보적인 제가 5명이라 그랬습니까? 네. 5명 안에 허지웅 씨가 들어간다 해서 하여튼 손가락이 꼽힌다. 네, 손가락이 네. 꼽힌다. 네. 그럼 그런 10명. 네. 그만.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네. 굉장히 네. 하여튼 그 탁월한 면이 있고요. 여러모로 하여튼 좀 읽으면서 굉장히 좀 곱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책 제목이 좀 신기하긴 해요. 그 살고 싶다는까지 읽으면 되게 처절할 것 같고, 그렇지. 되게 애절할 것 같은데 농담이라고 붙었잖아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훅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농담인데 왜 생존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정말 제목도 정말 잘 지었고, 실제로 그거에 맞아 떨어지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나 고통이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섞여 있으니까 대중적으로 읽힐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임사 체험의 밤, 되게 힘들었던 밤 있잖아요. 제일 큰 고통이 있었던 밤. 이분이 그 날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생각을 했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싶고
항암을 이게 한 3번, 5번인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5회차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3회차까지인가 했을 때 겪은 그 순간이었는데 그게 앞으로 이거 또 어떻게 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괴로웠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는 살아야겠는데? 안 그래요? 되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그냥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 진짜 막 열정과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게 아니고 그쵸. 씨 이럴 바엔 살지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렇지. 이렇게 그냥 될 바에는 좀 살아봐야지. 뭐 근데 하여튼 그렇게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읽어보시면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걸 책을 다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게 다 이렇게 좀 군부를 짚혀드리고. 그쵸. 네. 좋네요. 읽고 싶어지네요. 더 그 파트를. 막혔어 순간. 그래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 어떤 분에게는 되게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저는 좀 약간 감동적으로 읽은 부분이 있었어요. 좋은 독서의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네, 그러면 제가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고 네. 오늘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임사체험의 밤 그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잠이 들기 전 그런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내가 보았던 천장과 바닥을 감당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다. 그 어둡고 축축한 구석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정확히 뭐라고 호소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다. 피의식과 절망과 비탄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애꿎은 주변을 파괴하며 오직 비관과 자조만을 동행삼아 이 모든 건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 믿고 있을 거라고 말이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할 거라고 말이다. 여러분의 고통에 관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건 기만이다. 고통이란 계량화되지 않고 비교할 수 없으며 1000명에게 1000가지의 천장과 바닥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그 다음 파트 좋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책 사서 꼭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을까 말까 하다가 네. 직접 읽어보시는 걸로. 어우, 이렇게 잘.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의 파티라는 제인이와 함께 제가 골랐던 책 허지웅 작가의 살고 싶다는 농담에 대해서. 제목부터 좋은. 네, 그럼요. 또 아까 제목풀이 좋았어요. 네, 제목이 꽂혔는데 지금. 네, 오늘 책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